마도 디스커버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트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며 그 역동적인 모습에 감탄할 준비를 해봅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베트남은 약 33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경을 따라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과 접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1억 명으로 세계에서 15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베트남의 인구는 평균 연령이 32세에 불과할 만큼 젊고 활력이 넘칩니다. 이 나라는 총 54개의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민족은 고유한 전통과 관습, 언어를 지니고 있어 베트남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전체 인구의 약 85%는 베트남인, 즉 킨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몽족, 타이족, 참족 등 여러 소수 민족이 살아가며 베트남의 문화적 다양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매혹적인 나라의 중심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많은 여행자들이 베트남을 꿈의 여행지로 손꼽는지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해 보시죠. 1. 도시들 먼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1세기에 세워진 이 도시는 깊은 역사와 드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흔적인 우아한 건축물과 나무가 줄지어 선 대로는 활기 넘치는 시장과 분주한 거리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하노이의 상징적인 명소인 호안기엠 호수는 전설 속 신성한 검의 이야기를 간직한 신비로운 장소이며 호치민 주석의 유해가 안치된 호치민 묘소는 그를 기리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베트남 최대 도시인 호치민시, 과거 사이공이라 불렸던 도시로 향합니다. 이곳은 국가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자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 사이로 고대 불교 사원과 식민지 시절의 유적이 어우러지며 통일궁과 전쟁 유물박물관, 벤탄 시장 같은 명소들은 베트남의 격동의 역사와 독립을 위한 끈질긴 투쟁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중부 해안에 위치한 다낭은 바다를 끼고 자리한 보석 같은 도시입니다. 미케 해변과 논누옥 해변 같은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대리석산과 바나힐의 금빛 다리 같은 독특한 자연 경관이 이곳의 매력을 더합니다. 현대적인 도시 인프라와 천혜의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다낭은 베트남의 인기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낭 근처에는 호이안이라는 고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월이 멈춘 듯한 등불거리와 전통 목조 건물, 일본식 다리로 유명합니다. 또한 제단사 거리와 쌀국수 까오라우 등 지역 특산 음식도 호이안의 매력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해변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냐짱이 천국 같은 여행지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카이트 서핑, 빈펄섬 탐방 등 다양한 해양 액티비티로 유명하며 롱선 사원과 냐짱 성당과 같은 역사적 장소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옛 제국의 수도였던 후에는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웅장한 황궁과 왕릉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으며 분보후에와 왕실 케이크 같은 전통 음식도 후에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을 대표하는 자연 명소 하롱베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곳은 기암괴석이 솟아오른 석회암 카르스트 지형과 에메랄드빛 바다가 어우러진 절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크루즈 투어를 통해 신비로운 동굴을 탐험하고 떠다니는 마을에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베트남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영감을 주는 인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제 이 숨겨진 영웅들을 함께 알아봅시다. 이 역사 베트남의 역사는 2000년이 넘는 깊이를 지니며 그 기원은 기원전 2세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왕국과 왕조가 이 땅을 지배해왔고 여성들은 이 역사 속에서 놀라운 역할을 해왔습니다. 기원 후 1세기 쯔엉 자매인 쯔엉짝과 쯔엉응이는 중국의 지배에 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그 용기는 베트남 저항 정신의 상징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여성들에게 강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오랜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반복적으로 겪었습니다. 중국과 프랑스의 지배를 비롯해 수많은 도전을 견뎌낸 역사가 있으며
특히 19세기 초에는 응우엔 왕조가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이 시기에도 궁정에서는 정치와 문화 후원에 참여한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1858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프랑스 식민지 시기에는 바찌리오와 같은 여성들이 민족 해방을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베트남의 독립은 결국 베트남 전쟁을 통해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전쟁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간의 전면적인 충돌로 각각 소련과 미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쟁은 1975년 4.20 함락으로 끝나며 베트남은 통일을 이룹니다. 이 갈등 속에서 여성들은 단순한 전투원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간호사, 물류 담당자, 그리고 베트콩의 지원자로서 베트남 여성들은 놀라운 회복력과 기여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베트남을 사랑하거나 언젠가 방문하길 꿈꾸고 있다면 댓글에 나는 베트남을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아름다운 이 나라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베트남의 고대 전통에 대해 더 깊이 탐색해 보겠습니다. 3. 오늘날의 베트남 치열했던 전쟁과 그로 인한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민은 놀라운 회복력과 결단력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최근 수십 년 사이 베트남은 산업화와 세계 경제 통합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며 신흥 경제 강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베트남의 거리를 거닐다 보면 밝은 미소를 짓는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이 나라가 걸어온 치열한 회복의 여정과 역경을 극복한 저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특히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이 나라는 전자제품, 섬유, 신발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2019년 베트남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약 7%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정부의 기반시설 확충과 친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여성들의 활약도 두드러집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강한 회복력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비즈니스와 교육, 보건 분야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공사 IFC에 따르면 여성 소유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20%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발전에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 확보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는 주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교육과 경력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과 현대화 속에서도 베트남인들은 전통적인 문화와 깊은 뿌리를 소중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요리, 음악, 무술 같은 고유의 문화 자산을 계승하며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이어갑니다. 4. 고대 전통 베트남의 무술 전통은 깊은 역사적 뿌리와 함께 오늘날에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보비남, 비에트 비오 데이오, 곽구안, 카이언 같은 무술은 수세기를 이어온 전통으로 단순한 신체 훈련을 넘어 정신적, 영적 수련까지 아우르는 깊이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거리의 공원과 도장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수련자들이 기술을 연마하며 이 전통을 생생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보비남은 베트남 무술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1938년 그랜드마스터 응우엔 록, 넨 엘로시에 의해 창시된 보비남은 전통과 현대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무술로 고공점프, 그래플링, 검술, 지팡이 사용 등 다양한 기술을 포함합니다. 이 무술은 단순한 호신술을 넘어서 수련자의 규율과 존중, 정신적 성장까지 아우르는 총체적인 수련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보비남은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수련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게임 등 국제 무대에도 활발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거 남성 중심이던 무술계에서도 여성 수련자들이 점차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베트남 사회의 성역할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비남 외에도 보빈딘, 비오벤딘,
사롱꾼, 사롱콩 등 각기 다른 철학과 기술 체계를 가진 베트남 무술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무술 못지않게 베트남 전통 공연 예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자춤은 가장 상징적인 공연으로 화려한 사자탈을 쓴 무용수들이 절묘한 고개 동작으로 용기와 번영을 표현합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공연으로는 우산춤이 있는데 무용수들은 형형색색의 우산을 돌리고 저글링하며 한편의 시 같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조회춤, 부채춤, 모자춤, 꽁치행춤, 참춤 등도 민족마다 고유한 전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음악 또한 오랜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단바우, 댄바우, 단짠, 댄트렌, 다능엣, 댄 노이에트 같은 전통 악기는 민속 음악과 고전 음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베트남 특유의 고유한 풍경과 정신성을 음악 속에 담아냅니다. 이 전통 음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으며 베트남의 문화적 정체성과 강한 유대감을 상징하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커피 생산 베트남의 문화적 풍요를 이야기할 때 커피 산업의 급성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커피는 이 나라 경제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커피 생산 및 수출국입니다. 이러한 인상적인 지위는 수십 년간의 투자와 혁신의 결과로 베트남은 글로벌 커피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주로 로부스타 원두를 생산하며 이는 커피 생산의 95%를 차지합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시장에서 베트남의 커피 생산량은 약 311만 3,600kg 봉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내 재고 감소와 높은 가격으로 인해 커피 수출은 약 4%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들은 베트남의 커피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커피 농장을 관리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높은 생산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평등을 촉진하고 농업에서 여성의 권한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은 커피 공급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 농부들에게 교육과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그들의 기술과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킵니다. 베트남의 커피 문화는 사회적 구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구 국가의 빠른 커피 문화와는 달리 베트남 사람들은 지역 카페나 집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는 것을 선호합니다. 베트남 커피 문화의 이 독특한 측면은 강하고 쓴맛으로 유명한 로부스타 커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커피 산업의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중요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랜스커피와 풍농무역 생산 회사와 같은 기업들은 국내의 시장에서 성공한 지역 비즈니스의 좋은 예입니다. 이들 기업은 여성 기업가들과 협력하고 커피 가치 사슬에서 여성의 참여를 지원하여 성별 포용성을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밤문화는 세계 어디와도 다릅니다. 왜 이렇게 독특하고 방문객들에게 꼭 경험해야 할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6. 밤문화 베트남에서는 미국과 달리 법적으로 술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연령 제한의 부재는 특히 더 엄격한 규제를 가진 국가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베트남에서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밤에 420의 분주한 거리에서 차가운 맥주를 즐기는 모습이 흔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베트남 여성들의 생기 넘치는 존재로 가득한 이 거리들을 걷는 자신을.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베트남의 밤문화는 몰입감 있는 경험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사이공과 하노이와 같은 도시가 에너지와 재미로 가득 차게 됩니다. 거리에는 기쁨과 사교성이 넘쳐 흘러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밤문화를 즐기기 위해 모입니다. 바와 클럽, 카페는 활기찬 음악과 생생한 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현지 맥주인 비아 호이를 차갑고 상쾌하게 즐기며 역동적인 도시 분위기에 흠뻑 젖어보세요. 하지만 베트남의 밤문화는 바와 클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노이 야시장은 수공예품, 맛있는 길거리 음식, 매력적인 문화 공연을 판매하는 다채로운 가판대로 변신하며 오락의 중심지로 자리 잡습니다. 종종 친구들과 가족들이 공공광장에서 모여 춤추고 노래하며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요리 베트남의 밤거리에서 걷다 보면 수많은 음식 노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시아 요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면 베트남은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베트남 음식은 신선함, 균형 잡힌 맛, 허브와 향신료의 풍부한 사용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나라 전역에서 쌀, 채소, 해산물, 고기를 완벽하게 혼합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요리 중 하나는 쌀국수 수프인 쌀국수입니다. 고기와 신선한 허브, 풍미 있는 소스를 곁들인 이 맛있는 요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요리는 바인미로 바삭한 바게트에 고기, 채소, 매운 양념을 채운 샌드위치입니다. 바인미는 프랑스 바게트를 베트남 재료인 피클 채소, 파테, 다양한 고기와 결합하여 만든 베트남 샌드위치로 식민지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스프링롤은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고이꼬우는 신선한 것이고 차조는 튀긴 것입니다. 고이꼬우는 신선한 채소, 새우, 돼지고기, 쌀 종이로 만들어 가볍고 건강한 옵션을 제공하며 차조는 깊게 튀겨져 종종 돼지고기, 버섯, 채소 혼합물로 채워집니다. 분짜는 하노이의 요리로 구운 돼지고기 패티를 쌀국수, 신선한 허브, 톡 쏘는 소스와 함께 제공합니다. 이 요리는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앤서니 부르덴과 함께 먹으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째는 다양한 베트남 디저트를 의미하며 푸딩, 달콤한 수프, 젤리 등을 포함하며 종종 콩, 과일, 찹쌀로 만들어집니다. 베트남 음식의 특별함은 맛, 질감, 향의 완벽한 조화에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고수, 민트, 바질과 같은 다양한 허브와 생강, 후추, 카피르 라임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재료의 풍부함은 요리에 독특한 복잡성과 신선함을 부여합니다. 베트남에서의 생활비가 얼마나 저렴한지 아실 수 있지만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비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추측해 보시겠어요? 비용 베트남의 생활비는 놀라울 정도로 낮아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할 때 베트남은 뛰어난 가성비를 제공하여 여행자들이 머무는 동안 충분히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하노이와 호치민 시와 같은 분주한 도시에서 임대료는 많은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하노이 중심부의 일룸 아파트는 월 300달러에서 500달러 사이입니다. 호치민시에서는 비슷한 아파트가 월 400달러에서 600달러 사이입니다. 식료품과 예식에 관해서도 베트남은 여전히 매우 저렴합니다. 현지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인당 3달러에서 5달러에 즐길 수 있습니다. 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풀코스 식사가 15달러를 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지 시장에서 과일, 채소 및 기타 필수품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여유는 문화활동, 여가활동, 교통 등 다른 분야로도 확장됩니다. 베트남은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진정으로 돋보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의 매력을 탐구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10초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에 큰 지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슈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까요? 9. 여성들. 이제 베트남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에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여성들은 섬세한 이목구비와 자연스러운 우아함으로 진정으로 매력을 발산합니다. 매끄러운 피부와 검은 머리를 가진 베트남 여성들은 매혹적인 여성성을 발산합니다. 그들의 밝고 표현력 있는 눈은 그들의 문화의 깊이와 전통의 풍요로움을 반영합니다. 많은 이들이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섬세한 실루엣을 부각시킵니다. 하지만 베트남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육체적 매력을 넘어섭니다. 그들은 강한 성격, 결단력, 그리고 가정의 책임과 증가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존재감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전쟁과 역경을 겪어온 세대에서 물려받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농촌 지역에서의 육체 노동부터 기업과 기관에서의 리더십 역할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거리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성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며 쌀과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바구니를 지고 배를 저으며 가족을 돌보는 에너지와 헌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움, 힘, 결단력의 조합은 베트남 여성들을 진정한 영감의 상징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베트남 사람들의 회복력과 다재다능함을 대표하며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점점 더 평등해지는 사회에서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0. 경치 베트남을 방문하는 이들을 매료시키는 또 다른 측면은 숨막히는 풍경과 사원들이 전국에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에서 남쪽까지 베트남은 놀라운 자연의 대비로 가득한 땅입니다. 여러분은 호앙리엔 산맥과 같은 인상적인 숲으로 덮인 산맥을 감상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높은 봉우리인 펜시판산이나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솟아오른 수백 개의 석회암 섬들이 있는 하롱베이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연 경관 외에도 베트남은 풍부한 건축적 및 종교적 유산을 자랑합니다. 하노이의 문묘와 다낭의 리농 사원과 같은 불교 사원은 방문객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아름다움과 영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성한 장소들은 베트남의 고대 전통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이 문화적 및 영적 뿌리와 깊은 연결을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베트남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가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류를 이루지만 다른 신앙도 중요합니다. 약 7%의 베트남인이 도교와 유교를 따르며 이는 문화와 사회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카톨릭은 인구의 7%에 해당하며 프랑스 식민지의 유산으로 420 성당과 같은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또한 불교, 도교, 유교, 카톨릭의 요소를 결합한 신흥 종교인 까오다이의 소수 종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다양성은 베트남 사회의 문화적 풍요로움과 관용을 반영합니다. 베트남의 교통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놀라운 조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매끄럽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신가요? 11. 교통 베트남에서 흥미로운 주제는 교통입니다. 이곳의 교통은 종종 혼란스러워 보이며 수천 대의 오토바이가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사이를 위빙합니다. 처음에는 베트남의 교통이 순수한 혼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와 도로 규칙을 무시하며 보행자들은 차량 사이를 교차하며 장애물을 피하는 능력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겉보기 혼란 속에는 인상적인 효율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교통에서 일종의 동기화된 춤을 발전시켜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혼란 속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심각한 사고는 드물며 모든 교통 참여자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베트남의 대중교통은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버스, 기차, 지하철은 포괄적인 네트워크와 매우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도시를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브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은 그 내용을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국가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